어떤 사람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시간이 느려지며 공기마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카리스마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그저 따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모두 똑같은 습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그들이 보여주는 13가지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특별한 에너지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거예요. 고주파로 높은 진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세상 속으로 던져지지 않아요. 하루의 첫 움직임이 그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자동 반응 모드로 들어가는 대신 그들은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재조정하죠. 명상과 시각화는 그들에게 고립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재정렬을 위한 실천입니다.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주파수로 맞추는 거죠.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정성껏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오늘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중심, 자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죠. 그들은 단순한 도피를 위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정화되고 인도되며 재정돈되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그들은 시각화가 통제가 아니라 연결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단 1분의 진정한 몰입이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의도를 담아 숨을 쉬는 것은 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그 조용한 지점에서 만날 때 뭔가 중요한 것이 힘들이지 않게 정렬되기 시작하죠. 그런 후에 그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침묵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요함은 형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필요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귀환이죠. 자극이 사라져야만 사라지는 소음이 있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만 나타나는 자아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유가 있으며 그 치유는 오직 단어 사이의 빈 공간, 그 고요함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양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내면의 공간, 어떤 가면도 필요 없는 그곳에서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숨을 쉬며 영혼은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발산합니다. 재정렬된 중심에서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진동하며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내면의 고요함과 다시 맞춰진 중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고주파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연결은 단순히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의 채널이자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포착하는 섬세한 안테나와 같죠. 이들은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몸이 보내는 속삭임 같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되풀이되는 통증, 사라지지 않는 피로, 항상 같은 부위에 나타나는 근육의 긴장. 이들은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모든 증상은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결국 비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는 위장에서 느끼고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을 때는 가슴에서 느끼며 무의식이 말을 걸고자 할 때는 수면을 통해 신호가 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주파수로 이야기할 뿐이죠. 그리고 그들의 몸에 대한 이렇게 세심한 관심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영혼을 지탱한다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몸이 무거우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지쳐 있으면 어떤 진실된 존재감도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사와 수면, 움직임, 그리고 일상의 아주 작은 의식들까지도 마치 섬세한 악기를 조율하듯 정성껏 조정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걷습니다.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춤을 추기도 하죠. 씻는 행위도 단순한 청결을 넘어 에너지를 정화하는 성스러운 행위로 여깁니다.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 촛불을 켜고 의식을 담아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몸과 보이지 않는 차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대화가 되죠. 그리고 몸의 말을 들을수록 그들의 직관은 더욱 뚜렷하고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 듣기의 과정은 신체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 과정은 말로 아직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더 깊숙하고 어두운 곳까지 조용히 확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진정한 자기 대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종종 같은 자리를 맴돌며 반복되는 패턴에 갇히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기보다는 피하려 하죠. 하지만 그 생각을 고스란히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순간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고주파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루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지 못한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씁니다. 종이에 적힌 한 줄 한 줄은 하나의 거울이 되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때로 예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그것이 항상 정직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직함이 우리 내면의 에너지장을 서서히 재정렬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렌즈를 닦듯이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흩어져 보일 수 있어요. 연결되지 않는 생각들, 흐트러진 문장들, 마치 아무런 맥락도 없는 낙서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흩어진 조각들 사이에서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이름이 붙고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욕망이 허락없이 떠오르며 어떤 대화에서도 결코 드러내지 못했던 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족시키거나 설명하거나 그럴듯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순수하고 벌거벗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용기를 내어 내면의 어둠과 빛을 모두 들여다보는 존엄한 방식이죠.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하나, 오직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글을 써나갈수록 무의식은 더욱 협조적으로 변합니다. 상징들이 떠오르고 강렬한 이미지들이 돌아오며 혼란 속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과거의 그림자는 통찰로 바뀌고 상처는 이야기가 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일부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죠. 이 사람들은 그 용어를 몰라도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글쓰기가 영혼을 듣는 가장 깊은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느낄 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심리를 정돈합니다. 고통이 저절로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그 고통이 표현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스스로에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간은 바로 이 다정한 몸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종이입니다. 이 두 개의 안테나가 영혼을 지탱하죠. 몸의 감각과 언어의 표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노트나 메모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을 단 한 단어라도 적어보시겠어요? 두려움 없이, 평가 없이, 지금 당신의 듣기 의식을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에너지장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자신의 기분과 생각, 반응, 그리고 선택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고주파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종종 아픔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영양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떠도는 수많은 콘텐츠, 끊임없는 소식들, 끝없는 흐름. 그 모든 것이 내면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걸러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거나 벽 안에 갇혀 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나를 영양분으로 채우고 확장시키며 내면을 재정렬시키는지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하기 때문이죠. 한마디의 말, 하나의 이미지, 배경에 깔린 음악 하나까지도. 어떤 팟캐스트는 영혼을 깨우는 속삭임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감각을 무디게 하는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영상은 나를 나답게 기억나게 하고, 어떤 영상은 나와의 연결을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진동의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듯이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하죠. 이것은 강박이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름, 그 작은 목소리를 따를 뿐이죠. 타임라인을 너무 오래 스크롤하다 보면 내면이 무거워지고 산만해지며 조각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인가를 소비한 후 몸의 반응을 정직하게 듣죠. 남는 무게감, 정신적인 피로, 에너지의 급격한 하락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를 눈치채면 주저없이 방향을 바꾸죠. 때로는 완전한 침묵이 해답이 됩니다. 어떤 때는 영혼을 정화하는 음악이 혹은 중심을 잡게 해주는 한 편의 글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주는 영화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핵심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디지털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물리적인 공간, 나누는 대화, 교류하는 관계들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처리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각과 정신이라는 통로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이 돌봄의 일부는 모든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겠다는 결정에서 비롯되죠. 왜냐면 그들에게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의견을 재빨리 말하지 않으며 상대의 말을 대신 마무리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는 오직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아픔은 조언을 원하지 않고 그저 공간을 원합니다. 어떤 질문은 오직 시간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들은 침묵의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자리에 침묵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어떤 존재 안에서 가장 치유적인 것은 그저 함께하는 침묵 속에 있죠. 이 사람들은 말없이 있어도 무언가를 발산합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도 있고 의도가 있으며 깊이 있게 귀 기울이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껴집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들은 결국 빗소리를 지켜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일상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돌봄의 순간들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들에게 에너지 관리는 신비로운 무대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에너지장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이에요. 허브로 하는 목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인센스를 피우는 것은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진동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죠.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수정, 스치며 바르는 에센셜 오일, 아침을 깨우는 특정한 멜로디. 이 모든 것에는 단순한 물질 이상의 상징적이고 에너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작은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 차원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의 일부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정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공간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를 감지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이건 어떤 매뉴얼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듣고 감각을 깨우며 터득해낸 지혜입니다. 그날, 그 순간, 내면의 부름에 따라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조율하죠. 고정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흐르는 직관을 따릅니다. 이러한 돌봄은 드러내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닦거나 침대를 정리하듯이 일상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마치 잔잔한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그들의 에너지장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중심 잡히게 유지해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균형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은 허용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 그 선택 자체로서 치유합니다. 침묵, 존재, 선택, 모든 것이 진동입니다. 모든 것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세심한 큐레이션은 사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내뿜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적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차원의 진동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주파로 사는 사람들도 결코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잔잔한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도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도 어떤 영적인 이상형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일치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변해가는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죠. 그 진실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시간과 주기, 내면의 충돌 속에서 형태를 바꿔가죠. 그래서 이 여정은 직선적이지도 쉽지도 않아요. 이 길은 선택을 돌아보고 넘어짐을 인정하며 빛이 흔들리는 어두운 날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후퇴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아, 에고, 라는 것이 틈만 나면 조용히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깨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관찰은 자책이 아닌 성숙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이 여정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이 여정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실패를 과장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은 웅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조용히 쌓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깨어남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내면에서 불협화음이 느껴지면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탐색에 나서죠. 매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항상 아름답고 반짝이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분노가 거세게 올라오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두려움이 깨어나며 오래된 결핍이 주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감당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용기 있는 정직함은 서서히 진동의 명료함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생각의 명확함이 아니라 에너지장 자체의 맑고 투명함입니다. 이 더 진실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맑아지고 명료해질수록 자연스럽고도 확고한 무엇인가가 생겨납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이것은 방어나 두려움에서 나온 벽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에서 비롯된 선이에요. 고주파의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경계가 없을 때 모든 것은 흩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끝없는 시도가 오히려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불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안정된 중심, 그 고요함에서 흘러나오는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길게 설명하거나 조급하게 정당화할 필요도 없죠. 몸이 이미 말하고 있고 그들의 진동이 이미 모든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높낮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감 그 자체가 지탱하는 경계예요.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중단은 반응이고 경계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진정한 존재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죠. 이들은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잔잔한 단호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로 말이에요. 그들은 의미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엇도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진실된 것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아요. 이해는 필수가 아니라 선물 같은 보너스가 되었죠. 그리고 어떤 공간이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의 진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떠납니다. 상처 입은 채로 침묵하거나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요. 단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과 진실함,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장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균형을 잃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거부되거나 소모되는 곳에서는 영혼이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강한 진동은 깨끗한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비롭고 진실된 만남을 위해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요. 경계는 닫힌 문이 아닙니다. 걸러내는 필터일 뿐이죠. 그들이 오랜 내면의 노력으로 길러낸 소중한 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필터입니다. 고진동의 사람들이 그런 내적 권위와 잔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그들은 결코 편안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붕괴를 알고 있고 무너짐을 겪었으며 방향과 믿음을 완전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단순히 지우거나 극복이라는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훨씬 더 깊고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변성의 일을 했죠. 고통을 짊어지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지닌 의미와 지혜를 발굴하기 위해 그 경험을 상징적인 봉사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흉터는 이제 감옥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깃발처럼 흔들리며 과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섬세한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과 시선, 그들이 내어주는 침묵과 집중, 그들이 남을 향해 기울이는 깊은 경청 속에 존재하죠. 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를 느낍니다. 아직 아픈 것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부서져 본 사람은 타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모든 고통이 드러나고 말로 표현되어야만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낸 고통은 조용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된다는 것을. 때로 그 봉사는 말없는 포옹이 되고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는 한마디가 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감이 됩니다. 혹은 예술이, 보살핌이 인생의 선택이 되기도 하죠.
그 모든 것에는 고통이 낳은 깊이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합될 수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통합된 고통은 고요한 지혜로 변합니다. 카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빛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고 혼란 속에서도 숨을 고르며 상처가 말하려는 소리가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타인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깊은 질문을 품고 지켜볼 줄 아는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힘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성숙하며 무대가 전혀 필요 없는 진짜 힘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통합하며 생겨난 조용한 힘은 또 하나의 본질적인 채널을 더욱 정밀하게 조율해 주었습니다. 바로 직관이에요. 이들은 이제 생각이나 논리보다 먼저 나타나는 미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감각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갑작스러운 복부에 쿡쿡 쑤시는 느낌으로,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느껴지는 방향 감각으로 다가오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민 반응인가?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직관을 무시하고 큰 대가를 치른 후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듣기는 그들의 가장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들은 공간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장의 에너지 필드를 느낍니다. 공기 속의 밀도, 웃음소리 뒤에 숨은 미묘한 긴장,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균형까지도 감지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조율합니다.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도 하며 필요할 때는 조용히 자신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감수성이 약점이 아니라 높은 진동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직관이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신뢰합니다.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감각이 낯설고 이상해도 그들은 믿어요. 몸이 알고 있고 영혼이 알고 있으며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것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정밀하게 조율된 존재감은 모든 것에 반영됩니다. 심지어 말하는 방식에서도요. 이들은 인상을 남기거나 지배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연결하기 위해 말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말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상대방을 바라보고 몸 전체로, 존재 전체로 듣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다가서고 조언보다는 안전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소통은 단어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목소리의 톤, 대답 전에 깃드는 깊은 침묵, 작은 몸짓 하나에 담긴 애정, 서두르지 않는 리듬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긴 연설이 필요 없어요.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죠. 그들의 존재감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이 말한 페르소나,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쓰는 가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그 페르소나는 더 이상 외부를 속이기 위한 가림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명한 채널이 되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내면의 진실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이유 모를 안도감을 느낍니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편안한 기속감을 받게 되죠. 그들은 단순함의 영혼을 지니고 있어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마저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의도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가진 일관성과 진실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깊은 배움을 전하죠. 말의 내용이 아니라 삶이 전하는 진동이 진짜 메시지가 됩니다. 모든 말에는 의도가 담겨 있고 모든 침묵에는 존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오래 울려 퍼지고 가장 깊이 남는 것은 그 침묵 속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 공간에 고요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고주파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계로 자신의 여정을 재지 않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며 그들은 비로소 영혼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죠. 그 시간은 우리의 일정표나 마감일, 타인의 기대 속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익어가며 스스로 피어날 준비가 완전히 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 또한 한때는 과정을 서두르고 정답을 성급하게 찾고 상처를 급하게 덮어버리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억지로 만든 모든 것은 깊이를 잃고 가장 진실한 답은 큰 소리가 아닌 속삭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는 요구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무질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진실함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정은 침묵 뒤에만 내릴 수 있고 어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만 완성되며 어떤 삶의 시기는 속도가 아니라 깊은 듣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재촉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만의 템포를 지킵니다. 그들은 멈춤을 나약함으로 침묵을 정체로 오해하지 않아요. 이 재정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압박을 받으면 숨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속도를 가치로 삼지도 않습니다. 대신 깊이를 가치로 삼죠. 존재와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적게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하고 덜 말하더라도 영혼으로 말하며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신뢰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에 대한 이 신뢰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그들은 타인에게도 덜 요구하게 되고 관계의 속도도 존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대화를 억지로 이끌려 하지 않아요. 상대의 주기와 리듬을 자신의 것처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에너지를 산산조각 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들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움직일 때는 내면의 부름을 따라 단호하게 움직이고 물러설 때는 내면의 초대를 따라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리고 이 행동과 내어 맡김, 충동과 멈춤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영혼은 비로소 진실되게 피어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없이, 서두름 없이요. 그들이 길러낸 이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굳건히 쌓아 올린 것이죠. 에서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을, 혼돈 한가운데서도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빈 공간의 고요함을 살아낸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의미가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의 신뢰이기도 하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겹겹이 쌓이고 깊은 듣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높은 진동이란 영원한 평온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진실에 헌신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탱할 뿐이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안에 어떤 것이 공명하고 울렸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리듬과 함께 진동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글을 쓰는 이는 드러내고 읽는 이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해주었거나 다시 평화로 이끌어 주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담아주세요. 이 작은 제스처가 이 진동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게 할 거예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의 소중한 존재감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 존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아름답게 진동하니까요.